자, 다시 햇살. 해가 어디 갔지? 자, 아무튼 집합의 연산 법칙으로 갑시다. 연산 법칙은 아까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어저께 얘기했던 것처럼,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 이렇게 세 종류가 있었죠. 그쵸? 연산 법칙. 그래서 첫 번째는 교환 법칙인데, 교집합도 바꿔도 되고요. 합집합도 바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결합법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똑같은 연산기호를 가지고 여러 번 사용할 때 앞에 거 먼저 하냐 뒤에 거 먼저 하냐, 그쵸, 요거였죠. 뭐 요거는 사실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그냥 혹시 모르니까 써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분배법칙이죠. 그래서 합집합으로도 교집합에 대해서 다 따로따로 들어갈 수 있고요. A 합집합 B, 교집합 A 합집합 C, 그쵸, 이렇게 되는 거라. 그 다음에 교집합에 관련된 것도, 그죠, 다른 연산 경우엔 무조건 그냥 분배법칙으로 들어간다. A 교 B, 합집합 A 교 C, 그죠,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기 생각해야 될 건 이거예요. 일단은 A 합집합에 교집합이 그냥 따로따로 들어가는 거, 그쵸? 덧셈과 곱셈에 쓰던 거랑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A 교집합도 똑같이 들어갑니다. 가운데 연산기호가 다른 건 각각 따로따로 설명해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것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사실상 뭐 이게 연산법칙이 일반적인 연산법칙은 아니지만 하나가 또 있죠. 자, 그게 뭐냐면은,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해서, 나오는 게 있기는 합니다. 뭐, 드모르간 아저씨가 만들어 놓은, 이상한 법칙이 하나가 있어요. 그쵸? 자, 뭐예요? 합집합의 통째로 여집합이면 싹 다 뒤집어 버린다. 컵도 뒤집고요. A, B도 다 뒤집어 버리죠. 자, 얘만 있는 건 아니죠. 교집합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다 뒤집어요. A 여집합, 합집합, B 여집합, 그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차집합 같은 경우도 여집합을 한다. 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차집합은 연산기호가 아니에요. 연산기호로 대체해서 쓰는 거는 맞기는 하지만 수식적 연산 자체가 아예 불가능해요. 그 집합기호는 연산기호가 합집합, 교집합 두 개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식적으로 들어가려면 교집합 기호로 바꿔줘야 되겠죠. 다 뒤집어준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얘가 왜 성립한다? 법칙이잖아요. 되니까 쓰는 거예요. 완벽한 증명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완벽한 증명이 안 되는데 되는 건 그럼 어떻게 알아요? 벤 다이어그램 가지고 본 거죠. 그죠? 벤 다이어그램 가지고. 자,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가지고 간단하게 한 번만 확인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A, B가 있어요. 자, 여집합도 껴있으니까 전체 집합까지 일단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요거에서 일단은 A 합집합 B의 여집합을 한 번만 써볼게요. 자, 그러면 A 합집합이 지금 이거니까 얘를 제외한 나머지 여집합이면은 요 바깥쪽에 해당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그걸 갖다가 전체 집합 안에서 A, B가 있을 때 A의 여집합이 있다고 한번 쳐볼게요. 그럼 A의 여집합이면 A를 제외한 나머지가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요거랑 또 전체 집합 B의 여집합을 한 번만 봅시다. 자, 그러면 B의 여집합이면 또 B를 제외한 나머지가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교집합을 해놓으면 둘이 공통된 것만 들어가잖아요. 공통된 거. 그럼 공통된 거면 잠깐만, A만 있는 것도 얘가 없어서 안 되고요. 요거 공통된 부분 교집합 어차피 없죠. 여기도 지금 얘 한쪽만 있으니까 안 되죠. 바깥쪽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얘는 둘이 똑같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다시 한번. 이 정도면 충분한 증명 아니에요? 그죠?
수학자들은 되게 쪼잔해요. 벤다그램이 완벽한 그래프는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해버리면서 얘가 지금 모르는 거야.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되니까 쓰는 거구나. 벤다그램은 완벽한 게 아니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만약에 다른 케이스도 또 한번 또 볼까요? 자, A 교집합 B의 여집합도 한 번만 좀 볼게요. A도 있고 B도 있어요. 어우 미안해, 그림이 좀 이상하다. 호호호호. 자, 그러면 교집합의 여집합이니까 얘 제외한 나머지가 다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똑같이 전체 집합 안에서 A와 B가 있는데, 자, 그때 얘는 A의 여집합, 그쵸? A의 여집합이면은 A를 제외한 나머지, 그쵸? 요거 되겠고요. 그럼 위에 거 그냥 쓸 거 그랬나? 여기도 마찬가지로 A와 B가 있을 때 B의 여집합, 그쵸? B의 여집합. 그럼 얘는 B 빼고 나머지. 그죠? 그럼 당연히 얘네 둘은 합집합을 해놓으면 둘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다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없는 게 지금 딱 가운데밖에 없죠. 교집합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랑 똑같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드모르간의 법칙은 왜 성립한다? 되니까 그냥 쓰는 것뿐. 그쵸? 이거 발레가 잡히면은 다 깨집니다. 그쵸? 뭐 만유인력 법칙이니 힘의 법칙이니 뭐 작용 반작용 법칙이니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니 광속 불변의 법칙이니 발레가 나오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렇죠? 발레가 나오면은 그러면 그 발레는 찾을 수 있어요? 아직도 못 찾았는데 찾을 수 있겠죠. 언젠가 과학이 발전하면, 인류가 발전하면 발레를 찾을 수 있어요. 그 발레를 찾으면서 과학이 발전하죠. 외계인은 벌써 발견했을 수도 있는데 외계인은 믿진 않지만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요렇게 정리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 잠깐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간단하게 81번을 설명 한번 해볼게요. 되는 친구들은 그대로 풀어도 돼요. 자, 얘를 간단히 해달래요. A 차집합 B 합집합 A 차집합 B의 여집합. 잠깐만, 이게 지금 뭐야? 얘가 지금 뭐야? 방법은 두 가지예요. 뭐냐면 벤 다이그램 가지고 보는 거 한 가지 방법, 또 하나는 수식적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수식적으로 다 들어가는 거. 자,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 수식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수식만 가지고 일단 끝내려면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차집합 기호는 쓰면 안 돼요. 이건 수식적으로 연산이 아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꿉시다. 일단은 얘는 조금 그렇고 안쪽 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안쪽 거. 그래서 A 차집합, 얘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 합집합. 얘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의 여집합. 그렇죠? 그래서 얘는 지금 그냥 B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뭘 쓸 수 있어요? 분배법칙 쓸 수 있죠? A 교집합 사이에 합집합이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일단 A 차집합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A 교집합을 묶어내니까 B의 여집합 합집합 B예요. 괜찮죠?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얘는 생각해보니까 나 빼고 전부, 그럼 당연히 전체 집합이죠? 그렇죠? 당연히 전체 집합. 그래서 A 차집합 A 교집합 전체 집합. 뭐예요? 당연히 A는 전체 집합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죠? A는 전체 집합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교집합이면 그냥 A밖에 안 남겠네요. A 차집합 A구나. 뭐예요? 공집합이다. 그죠? 이렇게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게 일단 수식적인 방법. 자, 벤 다이그램으로 들어가 볼게요. 솔직히 말할게. 얘 벤 다이그램으로 가는 게 더 스트레스 받아요. 그죠? 더 스트레스 받아요. 왜? 저거 다 그릴 생각하면 좀 끔찍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또 연습하다 보면 또 그렇게 엄청 오래 걸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권장풀이가 수식적인 풀이기는 하지만 이게 수식으로 완전 끝장내는 게 생각보다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식으로 갈 때까지 가보고 여기서 수식에서 좀 막히는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벤 다이그램 가지고 걔로 마무리 정리해 주는 게 좋습니다. 다만 지금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두 가지 풀이가 다 끝까지 갈 수 있는 상태라서 얘는 둘 다 그냥 끝까지 한번 가볼게요.
자, 전체 집합, 유집합이 있어요. 자, 일반성을 잃지 않으려면은 A와 B가 일부만 갖고 있는 걸로 일단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 안쪽부터 들어가 줘야 되겠죠. 자, A 차집합 B부터 한번 해볼게요. A 차집합 B. 예. 노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A 차집합 B. 그러면 일단은 A 차집합 B가 얘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 차집합 B의 여집합. 그러면 A에서 B의 여집합을 뺐어요. A에서 B의 여집합을 뺐어요. 그럼 당연히 뭐예요? A 중에서 B가 아닌 걸 뺐어요. 얘가 빠지죠? 얘는 지금 요거겠네요. 그렇죠? 노란 개고 초록색 개입니다. 자, 그거를 지금 합쳤어요. 그렇죠? 요거를 지금 합친 상태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둘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그거를 어디서 빼요? A에서 빼자. 그렇죠? A에서 빼자. 근데 잠깐만. 이미 얘가 A잖아. 그렇죠? 그래서 벤 다이그램이 그렇게 길지는 않은 문제긴 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러면 이 문제 때문에 벤 다이그램이 역시 킹왕짱 이래버리면 안 돼요. 나중에 벤 다이그램 때 우주 가는 애들 되게 많아요. 진짜로. 그래서 수식으로 줄일 수 있을 때까지 줄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더 이상 안 되겠네? 벤 다이그램.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간단하게 하나만 좀 해볼게요. 간단하게? 미안해. 아니다. 무난한 거 일단 84번 문제 한 번만 해볼게요. 84번. 엄청 무난한 건 아니지만. 여기에서 찾으면 찾을 수 있어요. 자, 수식적으로 들어갈 때는 차집합으로는 연산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집합으로 돌리는데 뭔가 묶어놓고 나면은 그죠? 보기 보면 알겠지만 지금 막 차집합이 계속 튀어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차집합으로 정리를 해줄 수 있으면 보입니다. 그렇죠? 교집합의 여집합이면 차집합이에요. 그죠? 교집합의 여집합이면 자, 우리가 분배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일반적인 수기준으로 놓고 봐도 다항식에서 놓고 보더라도 전개만 분배 법칙이 아니에요. 인수분해도 분배 법칙입니다. 전개와 인수분해를
아울러서 분배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정리된 식 안에서 봤을 때 B의 여집합, 교집합이 계속 나오고 있네. 교집합이 빠졌어. 교집합이 빠졌어. 얘 같은 경우도 그치 펜데스램도 괜찮은데 B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교집합. 약간 좀 이 느낌이야. 뭐냐면은 A 곱하기 B 더하기 C죠. 그럼 얘는 A 곱하기 B. A 곱하기 B. 그러니까 가는 게 전되면 오는 게 전되잖아. A 교집합, A 교집합끼리 묶어주면 B 더하기 C. A 곱하기를 묶으면 B 더하기 C 하는 거죠. 집합 기호도 똑같아요. 펜타그램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게 B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교집합. 여기 공통으로 있어서 묶어낼 수도 있겠지. 더 크게 정리할 건 딱히 없죠. 그래서 얘는 지금 보기 중에서 보니까 차집합이 계속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교집합의 여집합은 차집합이랑 똑같으니까 그걸 잘 생각해 주면. 하하하. 자, 조금만 가볼게요. 요게 조금 많이 헷갈리는데, 뭐라 그럴까? 우리가 그 분배 법칙 있잖아요.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전개 말고 인수분해. 뭐 물론 얘를 갖다가 전개 인수분해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는데 얘를 갖다가 이렇게 펼쳐서 쓰는 것뿐만 아니라 묶어내는 것도 결국엔 분배 법칙의 일종이다라는 거. 이게 그 왼쪽에만 내가 써놔가지고 왼쪽만 되는 걸로 착각하면 안 돼요. 그죠? 오른쪽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교집합, B 합집합 C. 어이? A 교집합 B 합집합 C 교집합 A 이렇게 나와도 상관없다라는 거야. 이거 어차피 교환 법칙 성립하니까 AC, BC, D 바꿔도 되잖아요. A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교집합이 있다 그러면 이건 그냥 괄호가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왜? 얘는 뭐 교환 법칙이 아니니까 기호가 다 똑같죠. 이건 결합 법칙을 고민하는 거지 분배 법칙을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연상기호가 다른 게 있으니까 이건 좀 묶어서 쓸 수 있다. 그렇죠? A 교집합 이런 걸로 묶어낼 수 있어요. B 합집합 C 그렇죠? 뒤로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어차피 뭐 순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으니까 결합 법칙은 교환 법칙은 연상기호 안에서 이제 순서 바꿔도 상관없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그것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냐면은 이게 차집합이 좀 많이 헷갈려요. 차집합이. 다시 한번 A 차집합 B 같은 경우는 A 교집합 B 여집합 이렇게 쓸 수 있죠. 가는 건 별로 어렵지 않다라는 게 이게 오는 게 이제 헷갈리는 거야. 오는 게. 그렇죠. 오는 게 헷갈리는 거예요. 늘 그렇지만 수학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지 않습니다. 가는 게 되면 오는 것도 되는 거예요. 딱 하나 안 되는 게 있어요. 딱 하나. 무조건 원 들어가면 이제 부정적분이 나오는데 걔는 가는 게 그대로 안 와요. 몇 개 안 됩니다. 그런 케이스가. 자, 우리는 그냥 가면 다 돌아올 수 있어.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도 돼요. 자, 그러면 차집합으로 돌릴 수 있는 것들 중에 제일 곤란한 게 뭐냐면 교집합에 여집합이 하나만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뭐 얘로 나오건 아니면 얘로 나오건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차피 B에서 A를 빼주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은 없는데 문제는 이제 교집합까지는 괜찮은데 여집합이 두 개 다 튀어나오면 이거 어떻게 하냐. 그렇죠? 그러면 얘는 지금 교집합의 여집합 입장으로 A의 여집합, 차집합, B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는데 얘는
교환 법칙 이용해서 B의 여집합, 차집합 A. 그죠? 이렇게 바꿔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예요. 와! 이 둘이 똑같은 거야? 같은 거야. 같은 거야. 와! 어떻게 알아?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면 알아요. 그쵸? 다시 한번. 그래서 연산 법칙이에요. 그쵸? 연산 법칙. 자,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만약에 수식적으로 정리한다. 그러면은 한번 다 볼게요. 당연히 이거 지금 그 차집합은 우리가 못 써요. 자,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구나. 여집합. 다 드모르간의 법칙으로 갑시다. 왜 이거 통째로 묶어놓으니까 못하잖아요. 다 뒤집어 버려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교집합, 비여집합, 비여집합, 교집합. 그렇죠. 이거 묶어낼 수 있으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B의 여집합으로 이게 뒤로 가든 앞으로 가든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어차피 교환 법칙이 다 성립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B의 여집합, 교집합 해놓고 나머지 뭐예요? A 여집합, 합집합, C의 여집합. 그렇죠. 그래서 얘는 A의 여집합, 합집합, C의 여집합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얘는 뭐지? 교집합, 여집합 있네. 그러면 A 여집합, 합집합, C의 여집합을 얘를 앞에다 두고 차집합 B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이게 복이 없잖아요. 이 복이 없으니까 지금 이게 뭐가 맞는 거야?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아주 표현이 조금만 달라져도 뭔가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야. 집합 같은 경우에. 그렇죠? 그러면 바꿔봐야지. 어떻게 바꾸지? 생각해보니까 얘는 통째로 또 묶어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야? 이렇게 교집합, 여집합이네. 그렇죠? 이렇게 교집합, 여집합. 그래서 비여집합을 냅두고 차집합 A 교집합 C로 쓸 수 있어요. 잠깐만. 답이 이건 것 같은데? 보기에 이게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이건 미안. 여기 답이죠. 괜찮죠? 보기에 좀 이게 있어요. 3번에 있습니다. 와, 얘랑 진짜 똑같은 거야? 같다니까. 같다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대로 냅두면. 그러면 도대체 차집합은 왜 써서 사람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야? 솔직히 나도 이해는 잘 안 가요. 왜 굳이 차집합을 쓰는지. 왜? 연산도 안 되잖아요, 쟤는. 그러면 쟤를 쓰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딱 하나예요. 벤 다이어그램 때문에. 벤 다이어그램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차집합이기 때문에 차집합을 좀 씁니다. 그래서 얘는 일단 답은 구할 수 있어요. 와, 잠깐. 그러면은 난 모르겠어. 난 저게 안 보여. 그죠? 혹시라도 시험장에서 이거 안 보이면 어떻게 해요?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어떻게 들어간다? 도저히 안 되겠으면 벤 다이어그램 가지고 가는 거야. 벤 다이어그램 가지고. 그럼 뭐야? 벤 다이어그램이 무조건 T왕자? 이거 아니라니까. 되게 복잡할 수도 있다고요. 자, 한번 좀 볼게요. 두 번째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일반성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A, B, C를 다 그렸다라고 한번 쳐볼게요. A, B, 3개짜리, C, 그쵸? 이렇게 그려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맨 첫 번째 뭘 먼저 봐야 될까요? A의 여집합, 차집합, B. 그죠? 얘부터 한 번만 볼게요. A의 여집합 중에서 B를 뺀 거예요. A의 여집합 중에서 B를 뺀 거. 그럼 A의 여집합 중에서 B를 뺀 거니까 뭐야? A의 여집합 중에서 B를 뺀 거? 얘 둘 다 벗어나야 되죠? A, B 둘 다 벗어나야 돼요. 이따만 하네. 그쵸? 이렇게 다 들어간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죠? B합집합, C의 여집합. B합집합, C의, 이 색깔이 좀 다르게 들어가야 되겠다. B합집합, C의 여집합. 그쵸? 이렇게 들어갈 거야. 그럼 얘는 B합집합, C의 여집합이면 C가 아닌 것 중에서 다 들어가고요. 그게 B까지 다 포함되죠? 그러면 C가 아닌 거 전부 다 중에서 B는 또 포함하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 다 들어가는데 얘만 추가로 더 들어가면 되겠네. 그쵸? 얘 빼고 다 들어간다라는 거야. 이거 빼고 다 들어갑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거 빼고 다 들어가는 거. 색깔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칠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됐다라고 쳐볼게요. 벌써 그림 굉장하죠? 그러니까 벤다그램이 키워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해져가지고. 자, 두 개만 그렸는데 이 상태예요. 근데 얘가 합집합이네. 그렇죠, 합집합. 와, 그럼 도대체 뭐야? 얘 빼고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얘 빼고 다 있어요. 괜찮죠? 요거 하나 빼고 전부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나타내는 거예요? 야, 이거를 어떻게 정리하냐? 이렇게 돼 있는데 되게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되게 곤란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얘를 포함하고 있는 이쁜 모양 중에서 뭘 빼버려도 되겠죠? 나는 이걸 딱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얘 포함하는 것 중에서 가장 심플한 도형이 뭐가 있어요? 이거겠지 뭐. 그쵸? 이거요. 괜찮아요? A 교집합 C. A 교집합 C에서 B랑 공통된 건 그냥 다 빼버리는 거야. 그렇죠? A 교집합 C에서 B를 다 빼버리면 되겠네. 그쵸? 뭐야? 그럼 요거가 남는 거잖아. 우리는 지금 얘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 얘 빼고 나머지를 원하는 거야. 괜찮죠? 얘 빼고 나머지를 원하는 거야. 이게 이거랑 똑같구나 라고 일단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괜찮죠? 근데 이것도 또 없잖아요. 솔직히 생각해봐요. 이거 나머지를 다 구하는 게 편해요? 아니면 얘를 구하는 게 편해요? 얘 구하는 게 편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구해놓고 나머지 전부 다라고 봐줘야 돼요. 그럼 이러면 또 얘도 또 보기가 또 없어요. 와, 잠깐만, 이거 도대체 뭐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 뭐 방법은 있기는 해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한 번에 찾기 좀 힘들다 그러면은 벤다그램을 일일이 다 구해버린 거죠. 뭐 일단 답이 3번이니까 3번으로 가볼게요. 되는지 한번 봅시다. 3번으로. 자, 다시 한번 전체 집합 비율. 그러니까 벤다그램을 하려면 1, 2, 3, 4, 5 다 그려야 된다고요. 괜찮아요? 이걸로 안 되니까 지금. 이걸로 안 되니까. 그럼 얘는 지금 A, B, C. 5개 다 하기엔 시간이 좀 아까우니까 3번만 할게요. 3번만. 자, 그러면 B의 여집합. B의 여집합이면은 어디 갔지?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가 전부 다 들어가요. 자, 근데 그 중에서 A 교집합 C를 뺐어요. A 교집합 C를 뺐습니다. 그럼 A 교집합 C면은 요건데 요걸 빼면 얘가 나와야 되는데? 잠깐만. 나 이거 지금 뭐 잘못 구한 것 같은데? 잠깐만. 큰일 났다. 잠깐만. A의 어집합. 차집합 B. A의 어집합, 차집합 B. A의 어집합에서 B를 빼고, B. 합집합. 진짜 끔찍하다. B합집합 C의 여집합이 아니고 B합집합 C 전체의 여집합인데 난 망했어. 야, 큰일 났다. 우와, 망했다. 미안.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잠깐만. B합집합 C의 여집합이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야, 이거 큰일 났는데? 큰일 났는데? 그럼 다 다시 그려야 되나? 와, 그렇죠! 대참사. 자, 아무튼 한번 잘못 그리면 진짜 끔찍하다니까. 미안해. 다시 그려보게. 다시 한번. 미안. 자, 아무튼 얘는 지금 이렇게 A, B, C를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A, B, C. 그렇죠. 자, 이렇게 그려진다. 그러면은 A 여집합, B 여집합이면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렇죠. 일단 요거 제외한 나머지가 다 그려지게 되겠네요. 길어. 그렇죠. 너무 길어. 자, 그 다음에 B랑 C의 합집합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 들어가요. 그럼 뭐야? 얘는 지금 B, C의 합집합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 들어가네요. 그렇죠? 바깥쪽. 그럼 얘는 지금 이거 다 들어가요. 그럼 뭐야? 지금 하나라도 색깔대에 있는 부분은 다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지금 틀렸어. 자, 그래서 얘 빼고 전부 다예요. 요 빼고 전부 다. 괜찮죠? B에다가 교집합 합친 거 빼고 전부 다라고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얘를 갖다가 써볼게요. 자, 지금 얘는 B 합집합 A 교 C. 그렇죠? B 합집합 A 교 C.
통째로 여집합.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은 없다고요. 괜찮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봤을 때 뭐죠? 아까 전에 여기서 본 거 A의 여집합, 합집합, C의 여집합. 어디 갔냐? 아, 3번이구나. 3번이구나. B의 여집합에서 A 교시를 뺐죠. 지금 요거를 더 뺀 거잖아요. 똑같죠? 괜찮아요? 그렇죠. 그래서 맞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거를 갖다가 정리했을 때 그래 이렇게 정리된 걸 알았어 라고 한다면은 이걸 보고서는 찾아도 돼요. 자, 지금 이 상태에서는 다 뒤집어 버려보자. 어차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뭔지 봐줘야 되니까. 그럼 B 여집합, 교집합, A 교집합, C의 여집합. 그렇죠? A 교 C의 여집합. 교집합의 여집합이네. 그렇죠? 그럼 이제 차집합으로 봐도 차집합으로 봐도 상관없겠지. 차집합으로. 그럼 B의 여집합, 차집합, A 교 C 이렇게 봐도 상관없는데, 아니 여집합, 교집합, 여집합이잖아요. 이 반대로 해도 상관없죠. 그렇죠? A 교 C의 여집합 떼기 떼기 B 이렇게 써도 상관없다고요. 그렇죠? 둘 다 똑같은 거. 그래서 3번이다 라는 걸 찾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이게 연습은 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 내용에서 8, 7번 하나만 더 연습해 볼게요. 하나만. 딱 하나만 더 연습해 봅시다.
벤 다이그램. 오케이. 자, 벤 다이그램을 너무 배제하지는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오케이. 자, 하다가 안 되겠으면 벤 다이그램으로 식을 줄일 수도 있어요. 1차적으로는 수식만 써서 설명할 거고요. 2차적으로는 벤 다이그램만 써서 들어갈 거고요. 세 번째는 가장 빠른 풀이를 좀 볼 거예요. 세 번째는 이걸 잘못 썼는데 이거는 얘가 아니죠. 응? A 합집과 B의 여집합이면은 A랑 B가 아닌 나누는 점이지. 근데 교집합은 둘이 공통이죠. 둘이 지칭하는 게 다르죠. 그러니까 교집합의 여집합만 이제 차집합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여집합이 있긴 하지만 얘는 합집합이라서 뭘 할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자, 일단 천천히 한번 좀 가볼게요. 자, 첫 번째 수식적으로만 한번 가볼게요. 수식적으로만. 굉장히 좀 끔찍합니다. 자, 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이거랑 이게 있어요. 야, 잠깐만. 이거 뭐야? 너무 지저분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자, 늘 얘기하지만 큰 거부터 보는 거야. 큰 거부터. 자, 큰 뭉탱이로 봅시다. 큰 뭉탱이로. 얘랑 얘 교집합이에요. 얘랑 얘 교집합. 그쵸? 여집합 기호가 있으면 좀 차집합으로 돌리거나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수식적으로 계산할 거면은 차집합이 오히려 안 나와 있어야 되기는 하네요. 자, 그럼 이 두 개 교집합인데 얘는 두 개 교집합, 얘는 두 개 합집합. 그쵸?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교집합 빼 교집합이에요. 이게 넓게 따지면은 A 교집합, B 교집합 C예요. 자, 결합법칙. 괄호가 의미가 있어요? 없죠? 이 괄호 뒤에 거 먼저 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얘는 그냥 열어버려도 된다라는 거야. 요거를 그냥 다 교집합으로 다 따로 써도 상관없어요. 그쵸? 자, 그래서 A 교집합 B의 여집합, 교집합, A 합집합, B의 여집합. 그쵸? 요게 지금 1, 2, 3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이 교환법칙 다 가능해요. 결합법칙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얘를 갖고 묶을 수도 있기는 한데, 그쵸? 솔직히 말하면 이걸 가지고 둘이 전개해서 묶을 수도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 먼저 묶을 수도 있어요. 이게 방법이 되게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안 쓸 거니까 여기 옆에다가 짤막하게만 쓰고 한번 가볼게요. 얘 지금 A 교집합, B의 여집합, 교집합, A 합집합, B의 여집합. 그쵸? 자꾸 이거 왜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우와, 대형사고 날 뻔했어. 자, 아무튼 얘는 갖다가 다 전개해보면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교집합, A 합집합, B의 여집합. 그쵸? 그러면 이제 똑같은 게 나오죠. B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합집합. 그쵸? 요렇게도 줄일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얘는 지금 B의 여집합, 합집합으로 놓고 보면 A 여집합, 교집합 A. 그쵸? A의 여집합, 교집합 A. 요게 공집합이잖아요. 그쵸? 왜냐면 공통된 게 아예 없으니까. 그쵸? 그러면 B의 여집합에다가 공집합, 합집합 했으니까 얘는 B의 여집합이야. 와, 얘가 지금 B의 여집합이었구나. 그쵸? 그래서 지금 이 식은 방금 오른쪽에서 정리한 걸로 놓고 본다면은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서 A 차집합 B예요. 괜찮아요? 요즘 A 차집합 B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러면 나는 이거 말고 또 뭘 볼 수 있느냐? 밑에 쪽에다가, 그럼 얘는 지금 순서 바꿔도 되잖아. 얘는 여집합이니까 좀 헷갈려요.
얘랑 얘 순서로 바꿔볼게요. 그렇죠? 요 둘이 순서 바꾸면 얘는 일단 냅두고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 그 다음에 A 교집합, 얘 A 합집합, B의 여집합.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아, 교환해도 되는 거잖아요. 둘이 위치를 교환해도 상관없죠. 교환 법칙. 자, 그 다음에 얘네 둘을 결합을 할 거예요. 결합 법칙 이렇게 먼저 결합해 볼게요. 괜찮죠? 결합 법칙 성립하니까. 그쵸? 뭘 먼저 해도 상관없죠? 자, 그러면 한번 봐봐요. A랑 A 합집합, B 여집합이에요. 그쵸? 얘는 분배 안 해도 되지 않아요? 아니, 어차피 얘는 지금 A도 포함하고 B 여집합도 포함하잖아요. 근데 얘가 A밖에 없어요. 이미 얘는 A를 갖고 있잖아요. 그냥 A지 뭐. 그죠? A보다 더 넓을 리는 없잖아요. 이것만 딱 보고도 A가 된다라고 일단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얘가 진짜로 수직적으로만 본다.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A 교집합, A 합집합, B의 여집합. 또 분배 법칙 가는 거예요. 그렇죠? 또 분배 법칙. A 교 A 합집합, A 교 B의 여집합. 그렇죠? 이렇게 될 텐데 얘는 어차피 그냥 A라고요. 괜찮죠? 그러면 A 합집합 똑같잖아. 그죠? A 합집합, A 교집합, B 여집합. 뭐야, 도돌이 편데. 또 분배해야 되나? 또 분배해도 상관없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또 분배해봤자 어차피 쟤 또 나온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안에서 해결해줘야 돼요. 그럼 얘는 A 차집합 B네. 그렇죠? 얘 A보다 작잖아. 그렇죠? 왜냐면 지금 이건 A보다 작잖아요. 이게 A 안에 포함되니까 얘는 지금 합집합이라서 A로 나오는구나. 그렇죠?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어요. 자, 어쨌거나 얘는 지금 A라는 얘기예요. 그럼 A에다가 교집합 이거죠? 교집합을 뺀 걸로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전개해서 더 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럼 얘는 사실상 A 교집합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니까 A 차집합, A 교집합 B. 그럼 공통된 것만 빼니까 걔는 어차피 A 차집합 B로 생각해도 상관없겠네요. 괜찮죠? 나는 이거 그냥 수식으로 보고 싶어. 그래, 수식으로 보고 싶으면 수식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럼 얘는 A 교집합,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그렇죠? 이렇게 해서 들어가도 상관은 없다고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들어가면은 또 분배하면은 A교 A의 여집합, 합집합, A교 B의 여집합.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니까 얘는 또 공집합. 그렇죠? 공집합, 합집합 하니까 A 교집합, B의 여집합. 그래서 똑같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뭘로 써도 어차피 다 똑같이 될 거예요. 자, 근데 이 안에서 머릿속에서는 계속 벤다그램이 좀 놀고 있어주는 게 편하기는 해요. 그죠? 편하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요 상태에서 얘는 좀 지우고 들어갈게요. 지우고 들어갈까? 지울게.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단안에 교집합은 4, 6이 있고요. A에서 B를 뺀 게 지금 1, 2, 3이에요. 그렇죠? A에서 B를 뺀 게 1, 2, 3. 자, 그러면은 어쩔 수 없군. 벤다그램을 그려야 되겠군. U, 그렇죠? A, B가 있어요. 자, 얘는 지금 4, 6이라고 했고 여기가 지금 1, 2, 3이라고 했으니까 B는 지금 알 수가 없네요. 그렇죠? A집합만 지금 확정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원소 합이면 1, 2, 3, 4, 6이니까 16. 그렇죠? 답이 4번이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럼 만약에 이걸 벤다그램만 들어간다. 그럼 어떻게 들어가냐? 얘는 마지막에 이제 이거 써서 본 거고 벤다그램만 들어간다 라고 한다면 그렇죠? A, B가 있어요. 지금 얘가 문제인 거잖아요. 이 가운데 건 상관없는데 그럼 얘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 잠깐만. 그럼 아까 전에 여기서 한 거랑 또 비슷하잖아. 지금 여기서 딱 봤을 때 A에서 A교 B를 제외한 나머지를 뺐어요. 그렇죠? 얘는 지금 다시 한번 A에서 교집합을 뺐습니다. 그렇죠? A에서 교집합을 뺀 거예요. 이것만 남네. 그렇죠? 자, 얘는 뭐예요? A 합집합 B 여집합이에요. 그쵸? A 합집합 B 여집합. B를 제외한 나머지까지 추가로 들어가요.
얘는 지금 B를 제외한 나머지까지 추가로 들어가니까 A도 들어가는데 거기에다가 B를 제외한 나머지까지 추가로 더 들어간다고요. 뭐야? 요거 빼고 다 있는 거예요. 요거 빼고. 자, 그 공통된 부분이에요. 그쵸? 이 둘의 공통 부분입니다. 와, 이거 눈치 빠르면 뭘 볼 수 있어요? 얘가 이 안에 포함되는구나. 그쵸? 포함되는구나. 그쵸? 자,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남는 거는 지금 딱 요 노란 거밖에 없다고요. 노란 거. 그쵸? 노란 게 1, 2, 3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1, 2, 3. 제가 지금 4, 6. 그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가장 빠른 풀이라고 한다면 뭘까요? 가장 빠른 풀이? 가장 빠른 풀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런가? 별 차이 없어 보이는데. 그쵸? 가장 빠른 거는 약간 좀 실질적으로 빨리빨리 보는 거야. 지금 얘 교집합, 요집합을 얼마든지 차집합으로 환산해서 볼 수 있으면 좋고요. 자, 그게 이제 벤 다이그램 안에서는 차집합이 편하죠. 그래서 얘를 보고 제가 얘 지금 A 빼기 B구나 눈치채줘야 되는 거고, 이거를 딱 보고 벤 다이그램 이용해서 이거 눈치채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A를 넘게 갖고 있죠. 일단 얘는 A를 포함하고 있어요. A보다 더 커요. 얘는 A보다 작고. 그렇죠? 얘는 A 안에 포함되는데 얘가 A를 포함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 안에 포함되는구나. 교집합이니까 얘밖에 없구나. 그렇죠? 이런 식으로 벤 다이그램과 수식을 좀 이용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가 주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는 마무리 좀 짓고요. 마무리 좀 짓고요. 빵빵빵빵빵. 90번 한 번만 해볼게요. 90번. 별로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얘는. 아니구나. 땀 묻히구나. 오케이. 갔다 와요. 걔는 안 되지. 왜냐면은 얘는 뭉태기를 본다 그러면은 합집합과 교집합이죠. 얘는 괄호를 풀어버리려면은 분배 법칙으로 가야 돼요. 괄호, 그러니까
연산기호가 똑같을 때만 결합법칙으로 맞 계산해도 되는 거지. 자, 2번. 결합법칙. 연산기호를 여러 번 쓰더라도 기호가 똑같으면은 상관없죠. 그러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3 같은 경우는 1 더하기 1을 먼저 하나, 2 더하기 3을 먼저 하나 상관없는 거잖아. 근데 2 곱하기 3 더하기 3에는 괄호 풀어버리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넓게 해서는 할 게 별로 없잖아요. 뭐지? 그쵸? A 교집합, A 교집합. 그러니까 교집합, 합집합 이렇게 나와 있으면 분매법칙적으로 생각해 줘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A 교집합, A 교집합 묶어낼 수 있겠지. 그쵸? 이거 리을은 좀 고민 좀 해봐야 되겠다. 기은이 A가 B 안에 포함되는데 A에서 B를 빼버리면 그치? 자, 그래서 다들 정리가 어느 정도 됐습니다. 자,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생각할게. 이게 벤 다이그램이 사실 초심자들이 연습하기엔 더 편해요. 좀 오래 걸려서 그렇지 벤 다이그램이 더 편하기는 합니다. 자, 근데 왜 수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잡하기는 한데 뭔가 좀 명료한 게 있어요. 실수가 나올 확률이 훨씬 더 적어요. 자, 지금 얘 같은 경우도 어때요? 아이고, 넓게 따지면은 합집합하고 교집합이에요. 자, 합집합하고 교집합이면은 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교환법칙 안 되겠죠? 그쵸? 어차피 연산기호 하나 안에서나 교환법칙 얘기하는 거니까.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얘랑 얘를 생각할 텐데 이건 연산기호가 같을 때만이에요. 같을 때만. 그때는 괄호가 의미가 없다. 그쵸? 연산기호가 같은 애들끼리 있을 때는 괄호가 의미가 없다예요. 얘는 괄호 푸는 순간 따로따로 계산해야 된다. 그쵸? 전개에 관련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얘는 지금 분매법칙이에요. 이거 교환법칙이 안 돼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하냐? 이거 못 쓰잖아. 그럼 안쪽만 일단 먼저 정리 한번 해보자. 그쵸? 그래서 요거를 안쪽을 정리한다. 차집합은 따로 없으니까 그냥 드모르간 법칙 써줘야 되겠고, 합집합, B의 여집합, 교집합 A. 그쵸? 자,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니까 지금 얘는 눈에 띄는 게 A 교집합. 어이? 얘 왜 갑자기 합집합이 돼 있냐? 잠깐만. 자, A 교집합. 그쵸? A 교집합으로 묶어낼 수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A 교집합으로 묶어낸다면 B 합집합, B의 여집합. 그쵸? 그래서 요것만 딱 보는 순간 요거는 또 이제 전체 집합이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 어차피 둘은 포함 관계이기 때문에 교집합하면 A가 나오겠죠? 그래서 확실하게 수식으로 봤을 때가 좀 빠르기는 해요. 얘는 오히려 그래프 그려놓고 벤 다이그램 그려놓으면 더 오래 걸리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포함 관계가 돼 있는 경우면 사실 이건 완전 뻘소리죠? 그렇죠? A가 B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차집합하면 공집합 나오는 거고, 얘네 둘이 놓고 봤을 때, 잠깐만, 이것도 똑같이, A가 있어요. B가 있어요. 전체 집합 U가 있어요. 그래서 벤 다이그램 가지고 보는 게 편하겠죠? 자, A의 여집합에다가 B를 더했어요. 그럼 다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디귿이 맞다. 리을은, 통째로 여집합 뒤집어 놔도 되겠죠? 어차피 똑같은 식이니까. 그렇죠? A의 합집합 B가
A냐라는 건데 반대죠. B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리을은 틀렸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좀 슬슬 질려가니까 저기 집합의 연산을 이용하여 원소 구하기 하나만 좀 해볼게요. 조금 어려운 걸로 가봅시다. 96번에 가볼게요. 96번. 이용. 자, 차집합은 포함 관계를 보기에 좋은 거라서 베네그램 용도로 갈 때는 차집합 굉장히 쓸만합니다. 오케이.
아이고 얘는 교집합이 아니니까 이렇게 못 바꾸죠. 이렇게. 거의 어렵지? 있기는 한데 솔직히 눈치채기 좀 힘들어요. 뭐냐면 통째로 드모를 하는 법칙으로 A 교집합, B 여집합, A 여집합. 그러면은 A 차집 B, A 여집합이죠. 그럼 또 교집합의 여집합이라서 또 차집합 또 쓸 수 있어. 끔찍하지? 오케이. 자, 적당히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고 벤다이그램으로 마무리 지어주는 게 제일 편합니다. 자, 그러면 천천히 정리 한번 좀 해볼게요. 아니요, 괜찮나요? 자, 지금 얘는 그래 뭐 얘는 별로 어렵지 않죠. 이거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 그렇죠? 이렇게 묶어서 보면 편할 거예요. 교집합 제외한 나머지에 지금 1, 4, 5, 7이 존재한다. 이걸로 뭘 할 수 있어요? 얘 빼고 나머지가 1, 4, 5, 7이라는 거는 교집합 안에 들어가는 게 1, 4, 5, 7 빼고 전부 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럼 얘는 1, 4, 5, 7 빼면 2, 3, 6 2, 3, 6 내 친구 이름은 2, 3 야. 3열이 잘 지내겠지? 자, 아무튼 2, 3, 6 자, 그러면 여기에 다른 게 또 있는데 요 밑에 얘는 그러면 어떻게 정리해야 되냐? 야, 이 끔찍하다. 교집합의 여집합이네. 그쵸? 교집합의 여집합이네. 안쪽부터 정리한다 그러면은 얘는 일단 이렇게 바꿔볼 수는 있어요. B 차집합, A 교집합, B. 그쵸? 그러면 어차피 차집합이라는 거는 공통된 것만 빼는 거기 때문에 얘는 그냥 B 차집합 A로 써도 상관은 없을 겁니다. 그쵸? 그러면 잠깐만. 그러면 되게 복잡하잖아. 이거 뭐 더 처리할 수 있는 거 있나? 없어 보이는데. 그쵸? 별로 없어 보이는데. 자, 아예 없진 않아요. 자, 아예 없진 않습니다. 솔직히 나는 이게 좀 지저분한 것 같아서 내가 생각한 건 뭐였었냐면은 이거 한 번만 끌고 와볼게요. 자, 이거는 참고만 해요. 이건 참고만 해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자, 교집합. B 교집합, A 교집합, B의 C. 그죠? 여집합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넓게 하나, 둘, 세 개. 교집합, 교집합이야. 그죠? 그럼 괄호 의미 있어요? 없죠. 괄호 의미 없으니까 떼버려도 상관없어요. 떼버려도 상관없으면은 이 중에 뭐만 먼저 계산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결합 한번 해볼게요.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얘가 얘를 포함하니까. 괜찮아요? 얘는 무조건 B보다 더 커요. 그렇죠? B잖아요. 그럼 요거를 갖다 그냥 B로 봐버리면 되겠네. 괜찮죠? 자, 그러면 얘는 B 교집합, A 교집합, B의 여집합. 교집합, 여집합이네. B 차집합, A 교집합, B. B 차집합 A네. 저 그냥 B 차집합 A야. 괜찮죠? 나는 이렇게 보는 게 베스트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걸 잘 보기는 힘들어요. 좀 쉽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넓게까지 보기에 조금 어려울 수 있으면 안쪽만 일단 보고요. 야, 요거 더 잘 안 보인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취하는 거는 이 안에서 벤다이그램을 많이 들어갈 거예요. 벤다이그램을. 자, 그러면 벤다이그램 한번 하고 수식적으로 더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좀 볼 겁니다. 자, 이거 벤다이그램으로 들어가면은 자, 일반성을 잃지 않으려면은 A, B 둘 다 일부 겹치게 그려주면 되겠고 얘 같은 경우는 B 중에서 A를 제외한 나머지예요. B와 A 제외. 그쵸? 그래서 얘는 지금 이렇게 되겠네요. B와 A 제외. 이거까지 다 들어가네요. 그쵸? 자, 요게 지금 요 부분이에요. 자, 거기서 B 차집합 A를 교집합을 했어요. 잠깐만. 그럼 얘는 또 이 안에 이렇게 포함되잖아요. 그죠? 이 안에 포함되죠. 그럼 그냥 B 차집합 A네. 이거네. 그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벤다이그램 그리면 포함 관계가 그냥 바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B 차집합 A인 거를 알 수 있어요. 이걸로 봐도 상관은 없지만. 자, 그럼 혹시 이거를 나는 끈덕지게 수식만으로 어떻게든 해보고 싶어.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여기서 수식으로 더 들어가는 건 솔직히 좀 비효율적인데 궁금하니까 한 번만 좀 가볼게요. 자, 비합집합 A 여집합 교집합 B차집합 A를 본다라고 했어요. 근데 B차집합 A는 연산 법칙에서 못 써먹으니까 그냥 이렇게 써볼게요. 괜찮죠? 자, 여기에 있는 상태에서 그럼 어떻게 하지? 야, 이거는 분배도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하지? 아까 한 것처럼 이대로 그냥 교집합 분배해서 봐도 상관은 아니 그냥 뭐 괄호 열어서 봐도 상관없어요. 그럼 어차피 위랑 똑같아요. 그거 말고 딴 걸로 볼 거예요. 자, 교집합은 다른 해석은 여집합으로 들어가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얘를 강제적으로 여집합으로 좀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럼 얘는 B의 여집합, 교집합 A, 그렇죠?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해서 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고요. 자, 그러면 얘는 교집합 여집합이죠. 얘 빼기 얘라고 해도 된다라는 거야. 그죠? 얘 빼기 얘. 그렇죠? 그래서 얘는 B교집합 A의 여집합 빼기 B여집합 교집합 A. 잠깐만. 뺄셈은 더 이상 연산 법칙이 안 된다며. 안 돼요. 안 되는데 보긴 편해서.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나머지 어떻게 들어가지? B차집합 A 빼기 A차집합 B. 그렇죠?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뭔가 직관적으로 보기엔 좀 편해요. 직관적으로 보기에는. 자, 그래서 요거를 정리해보면은 잠깐만 여기 벤 다이어그램으로 좀만 더 정리해볼까? B차집합 A가 기준이에요. B차집합 A 얘가 기준입니다. 자, 거기서 지금 뭘 빼는 거예요? A교집합 B, A차집합 B를 빼. 뭐야? 뺄 게 없잖아요. 뺄 게 없잖아요. 이 안에 얘가 없잖아요. 이거 필요가 없네. 그렇죠? 그래서 B차집합 A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예 공통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결론은 그냥 B차집합 A가 4인 걸로 볼 수 있으니까 지금 요거를 벤 다이어그램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B에서 A를 뺐으니까 4. 그렇죠? 여기가 지금 4로 들어가겠고 그 다음에 교집합이 아까 전에 2, 3, 6 이렇게 들어갔죠? 그래서 얘 다 더하면 그냥 15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조금 복잡해요. 이게 딱 뭘 넣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못해요. 소식만 써야 된다. 안 되죠? 벤 다이어그램만 쓰면 안 돼요. 그죠? 둘 다 어느 정도 훌륭해야 돼요. 벤 다이어그램은 초보자가 들어가도 할 수 있는 진입장벽이 낮은 대신에 실수가 되게 많이 나와요. 진짜 잘 나와요, 실수가. 저기 다시 한번 시험장에서는 어때요? 실수 싸움이에요. 실수 싸움. 그렇죠? 실수를 하냐 안 하냐가 지금 문제가 돼요. 솔직히 말할게.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서 그대로 1학년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봤을 때 1등급의 실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실력은 문제는 뭐냐면은 실수 싸움이에요. 시험이 어렵게 나오잖아요? 어렵게 나오면 실수 한두 개도 묻혀요. 괜찮아요. 문제 안 생겨요. 지금 그래서 시험 어렵게 나온 학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반 친구들이 1등급이 다 나온 상태예요. 시험이 어렵게 나온 경우에는. 왜? 실수를 했겠죠. 했는데 뭐 무난하게 1등급 나와요. 실수했어도. 근데 시험이 되게 쉽게 나온 경우. 야, 참 민망하게 지금 영신여고 시험이 엄청 쉽게 나왔어요. 엄청 쉽게 나왔는데 말도 안 되게 지금 실수를 해놔가지고 우리 반 친구 중에 하나가 19등까지가 1등급인데 20등을 찍어놨어 지금. 진짜 미치겠어요. 실수를 해놓으니까 이게 커버가 안 돼요. 실수를 해놓으니까 진짜 고득점자가 속출해서 나온 거야. 실력 차이가 명백하게 나는데 모의고사가 1등급과 3등급인데 지금 점수가 똑같이 나왔어. 모의고사 실력이 그 정도 차이인데 내신 지금 점수가 똑같이 나왔어. 이런 케이스가 나온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때는 실수를 안 해야만 돼요. 물론 이게 중간고사 한 번만 봐가지고는 이제 등급이 산정되진 않아요. 왜냐면 합산으로 등급 산정하기는 하는데 사실상 합산해서 1등급의 의심의 여지는 없어요. 왜? 기말고사에 이런 케이스는 거의 무조건 어렵게 내요. 거의 무조건 어렵게 냅니다. 변별력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렵게 내는데 그러면 기말고사 때도 만약에 2등급 초반 나오면은 합산으로 1등급 안 나오는 거 아니냐? 아니, 2초 2초면 1 나와요. 2초 2초면 1이 나와요. 왜? 2초 2초면은 1등급이었던 친구가 내려가는 케이스가 생기고 낮았던 친구가 올라가는 케이스가 생기죠. 이거 합산보다 2초 2초가 더 높아요.
진짜로. 보통 그렇게 나옵니다. 보통. 그 이유는 좀 디테일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2초 아유 그 친구가 2초가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기말 때 압도적인 1등급 친구였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실수가 나와서 지금 그렇게 나온 거지. 그래서 의심의 여지는 없지만 정말 혹시 모르잖아요. 막 기말도 진짜 뭐 말도 안 되게 쉽게 나오는 경우가 또 나오지 못하리란 보장은 없잖아요. 그렇죠. 막 1%의 확률로 또 쉽게 나왔어. 그런데 1%의 확률로 이 친구가 또 실수했어. 그러면 2등급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뭐 예를 들면 그럴 수도 있잖아. 전날 막 밤샜더니 막 해롱해롱 해가지고 내가 수학이 나를 푸는 건지 내가 수학을 푸는 건지 모르고 나오는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최악의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실수 싸움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실수가 안 나오려면 수식을 연습해줘야 된다. 그렇죠? 수식을 연습해줘야 된다. 수식으로는 실수가 나오기가 좀 힘듭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뻘소리가 좀 많았고요. 자, 배수, 약수, 집합까지만 좀 빨리 정리하고 잠깐만 쉬었다가 유한집합 원소의 개수로 갈게요. 자, 배수 집합과 약수 집합이에요. 이거를 뭐 카테고리를 두 개를 나눌 정도로 대단한 거는 아닌데 나눴어요. 자, 예를 들어서 AK라는 게 있다고 칠게요. K배수 집합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A2라고 한다면 2배수 집합. 그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만약에 A3라고 한다면 3배수 집합.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합집합 할 거 있어요? 없죠. 2배수 또는 3배수죠? 없어요. 이거는 다 써야 돼요. 근데 교집합은 어때요? 2배수면서 3배수죠? 6배수 나오죠? 얘 최소 공배수를 그냥 써버리면 끝난다. 그래서 교집합이 굉장히 수월해지게 됩니다. 그죠? 교집합이 최대한 교집합 위주로 가져야 돼요. 물론 이런 건 있겠지. 3배수 집합하고 12배수 집합이 있어요. 그럼 얘네 둘은 아예 포함 관계는 있잖아요. 그럼 포함 관계가 있으니까 이런 건 합집합 써도 돼요. 왜? 한쪽으로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포함 관계 외에는 합집합은 줄여 쓸 수 있는 게 없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B라는 집합이 있어요. 얘는 K의 약수가 나오는 집합이다 라고 한 번만 해봅시다. 얘도 당연히 생각할 수 있겠죠. 쟤는 최대 공약수를 쓰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B6, B12, 몰라 B12가 있다고 쳐볼게요. 1, 2, 3, 6, 3, 4, 6, 12 그죠? 이런 게 있다고 치고 B18 됐죠? 18의 약수 1, 2, 3, 6, 9, 18 이렇게 있다라고 칠게요. 자, 그러면 얘는 지금 합집합은 또 어때요? 할 게 없다니까 그냥 다 써야 돼요. 그렇죠? 다 써야 돼요. 근데 교집합은 어때요? 교집합 쓰니까 1, 2, 3, 6 그렇죠? 6약수 집합이 돼버리죠? 왜? 12와 18의 최대 공약수니까. 그렇죠? 그래서 교집합은 약배수 집합에서는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를 좀 이용해 볼 수 있구나. 그쵸? 합집합은 포함 관계 아니면 아예 안 됩니다. 합집합은.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 관련된 문제를 97번 직접 한 번만 잠깐 풀어볼게요. 자, 어렵지 않아요. 떨궜어. 약배수만 하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약배수만 하고.
저기 A라고 해서 전부 배수 집합이라 그러면 안 돼요. 이거 정의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합니다. 너무 쉬었다. 너무 쉬었다. 너무 쉬었다. 오, 너무 쉬었다. 오케이. 내가 괜히 시간을 끌었군. 그쵸? 교집합이니까 12배수. 그쵸? 합집합인데 포함관계죠? 그쵸? 이렇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A6. 그쵸? 그래서 원소의 개수는 16개. 자, G로 넘어갈게요. 미안. 약수로 갑시다. 약수로. 103번 한 번만 풀어볼게요. 103번. 하나씩만 풀고 넘어갈게요. 자, 분배 법칙으로 묶어내면은 이뻐져요. 아주 행복하죠. 그럼 이제 포함관계니까. 얘는 4의 약수, 얘는 12 약수. 그럼 4의 약수는 12 약수에 포함되지. 이렇게 되면은 4 약수고 12 약수니까 4 약수가 12 약수 안에 포함되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나오지. 자, 아무튼 잘했습니다. 교집합을 최대한 만들어 놔야 돼요. 그렇죠? 일부러 문제가 변형 한번 해야 보기 좋게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일부러 합집합을 포함관계가 되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16과 20의 최대 공약수 4가 되겠네요. 그러면 12약수랑 4약수 하면 당연히 12약수가 더 크죠. 어차피 4배수 중에 12가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12가 된다. 따라서 K값은 12다 라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잠깐 쉬었다 갈게. 좀 힘든 것 같은. 잠깐 쉬었다 갈게. 날씨가 너무 좋다. 그치? 잘 때는 창문을 닫아놓고 자야지. 1, 2, 3, 4. 자, 질문 있는 사람 있어요?